12월 1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다음 카카오의 이른바 카풀 서비스에 대해 50대 택시기사가 국회 앞에서 몸에 불을 질러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택시업계가 극단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는 오늘 국회 앞에서 숨진 최모 씨의 분향소를 겸한 천막 농성장을 설치하고 총력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20일에는 택시로 국회를 포위하는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는 등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태세입니다. 뭐가 문제인지 해결책은 없는지 짚어봤습니다. 김정래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찬바람이 부는 여의도 국회 앞에 지난 10일 분신 사망한 50대 택시기사 최모 씨의 추모 분향소가 설치됐습니다. 분향소를 찾은 택시기사들은 남의 일이 아니라는 듯 분향을 하며 흐느껴 울기도 합니다. 분향소를 겸한 천막 농성장을 설치한 택시업계는 다음 카카오와 정부에 대한 총력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투쟁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전국 단위 택시 단체들이 사실상 모두 동참했습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의 등장이 업계 입장에서는 생존이 걸린 그만큼 절박하다는 반증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고귀한 생명이 이 카카오 때문에 분신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루속히 빨리 이 재벌 친화 정책을 철폐하고. 논란은 다음 카카오가 지난 7일 전격적으로 카풀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면서 촉발됐습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는 카카오에 등록된 차량 운전자의 차량을 카카오 플랫폼을 이용해 운전자와 이용객이 공유하고 일정한 요금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본질적으로는 택시를 부르는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데 요금은 택시보다 더 쌉니다. 카카오는 오는 17일 이 카풀 서비스를 정식 출시하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택시업계가 극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극단적인 분신 저항의 카카오 측은 17일 정식 출시는 취소하고 정부와 국회, 택시업계 등과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며 일단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럼에도 택시업계의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논의고 뭐고 카카오 카풀 서비스는 현행법을 위반한 불법 서비스라는 것이 택시업계의 입장입니다. 승객을 수송하려고 하면 정부에서 유상운송 요금을 신고하고 허가를 득한 후에 미터기를 장착하고 그에 따른 정상적인 요금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풀 요금은 카카오에서 무슨 근거로 요금을 책정하여 일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의 유상 제공, 임대, 알선 등을 모두 금지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할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는 유상 운송이 가능한 예외 조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교통 혼잡 해소와 이른바 공유경제 차원의 예외 조항입니다. 문제는 출퇴근 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지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겁니다. 출퇴근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자의적이에요. 우리 현 정부도 출퇴근 시간을 9시부터 6시까지 확정하지 마라. 자율적으로 정해라. 이게 현 정부의 기조거든요. 그나마 장사가 되는 자정을 전후한 시간에도 카풀 서비스를 불러놓고 나는 지금 퇴근한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냐는 지적입니다. 나아가 어떤 차가 카풀 서비스인 줄 알고 단속할 수 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가 혁신 경제를 한다며 법 제도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너무 섣부르게 정책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가 경제 성장의 방법 중 하나로서 IT 업계의 어떤 혁신 경제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다음 카카오에서는 택시업계와 마찰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현행법의 미비점을 파고들어서 전격적으로 갈등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데 관할 국토교통부는 대안을 마련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합니다. 지금 국회랑 당정청 회의가 오늘 아침에도 있었고요. 지금 개헌 마련을 하려고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가 상업 경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새로운 산업일까요? 아니면 공유 경제의 탈을 쓴 약탈 경제일까요?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국회와 국토부는 관련 목표의 모호함으로 뚜렷한 중재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오늘 서울고법에선 1천억 원대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7년 8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는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에 대한 2차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에선 이호진 회장의 이른바 황제보석 논란을 놓고 검찰과 이 회장 변호인이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법원 바깥에선 이 회장을 즉각 다시 구속하라는 시민단체들의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현장을 신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전 11시 20분으로 잡혀있는 이호진 회장의 2차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1시간 정도 앞두고 서울 고법 앞에서 열린 황제보석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고도 구속 집행정지와 간암 3기라며 병보석으로 풀려나서는 술, 담배를 하고 다니는 그런 병보석이 어디 있냐며 당장 재구속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7년 8개월 구속 집행정지와 보석으로 풀려나서 정말 일반 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서울 시내를 할보하고 다닙니다. 술은 물론이거니와 담배까지도 몇 갑씩 피고 다니는. 재판 시작 1시간도 전에 언론을 피해 재판정에 들어갔던 이호진 전 회장은 첫 공판이 끝나고 나오면서 기다리던 취재진의 여유로운 웃음까지 띠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이 포함해가지고 사회에 무리를 빚은 게 죄송합니다. 검은색 코트를 차려입은 이호진 전 회장은 비교적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담요를 덮어쓰고 법원에 나왔을 때와 비교하면 건강 상태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재판에선 이런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와 병보석을 두고 재판부에 보석 취소를 요청한 검찰과 이 전 회장 측이 아주 세게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검찰은 먼저 전국 교도소, 구치소 내에 암 환자가 288명이나 수용돼 있고 이 가운데 이 전 회장과 같은 간암 환자가 63명이다. 구속 상태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이 전 회장을 몰아세웠습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언론 보도처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 보인다.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면하기 위해 도주할 우려가 높다며 보석을 취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호진 전 회장 측도 지지 않고 황제보석 특혜 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이 재벌이라는 신분 때문에 특혜를 받는 게 아니라 정당한 불구속 재판 원칙이 실현된 결과다. 가난한 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보석이 안 될 경우 이런 문제를 지적해서 불구속 재판이 되도록 해야지 이걸 특혜라고 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 이 전 회장 변호인의 주장입니다. 이 전 회장 변호인은 그러면서 이 전 회장이 주거범위 제한 등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회장 변호인은 나아가 이 전 회장이 떡볶이를 먹으러 다닐 정도로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어떤 의도로 보도했는지는 몰라도 재벌이 떡볶이 정도밖에 안 먹냐며 불쌍하게 보는 사람도 있는 거로 한다며 언론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변호인은 여론의 영향을 받지 말고 보석 취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며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는 비공개 재판에서 설명하겠다고 말했고 재판부는 이후 방청객들을 퇴정시키고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보석 취소에 대한 판단이 다음 기일로 미뤄지면서 일단 한 달가량 더 보석 상태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8년 가까이 이어진 이 전 회장의 이른바 황제보석을 취소해야 한다는 반발이 거센 가운데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엄마나 아빠가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돼 돌보아주는 사람 없이 방치된 미성년자 자녀들.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고 세상에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일지 짐작도 어렵습니다. 법무부가 오늘 이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법무부가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된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보호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법무부 조사에 따르면 현재 부모 중 어느 한 명 또는 부모가 전부 수감돼 있는 수용자 자녀는 모두 21,76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1,200명 넘는 아이들이 아무런 보호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나머지 아이들도 조부모나 부모의 형제자매, 지인 등에 맡겨져 사실상 찬밥 신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조사도 정확한 통계가 아니어서 법무부는 우선 앞으로는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최초 입소할 때부터 미성년 자녀 사항 등 가족관계를 상세히 파악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4월까지 관련 전산정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땅한 양육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 수용자 자녀는 전국 228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우선 보호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여성가족부 등 유관기관과 앞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수용자 자녀 보호를 위해 법무보호복지공단과 시민단체와의 협업 등을 통해 생계 지원과 자녀 학자금 지원, 상담 등 보호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를 수용자들이 잘 모른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는 수용자 입소 교육과 수용생활 안내 등을 통해 각종 자녀보호 제도에 대해 적극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관련해서 박상기 법무장관은 부모 책임으로 죄 없는 아이들이 사회로부터 비난과 소외의 대상이 돼 결국 범죄가 대물림되는 악순환을 예방하는 것이 아동 인권 보호와 빈틈없는 복지의 실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에 있는 부모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수련 생활을 잘 하려면 밖에 있는 자녀가 안전하게 있을 때 그때 훨씬 잘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동 친화적 접견실 조성 등 일련의 인권 친화적 교정 정책들이 실제 수용자들의 교화와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는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청탁 얘기해보겠습니다. 강원랜드 채용 업무를 방해한 업무 방해와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의원 측이 오늘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염동열 의원의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단호한 어조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 염 의원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청탁이나 압력을 가한 사실이 없다. 업무방해 혐의의 경우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기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염 의원 변호인의 말입니다.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염 의원 변호인은 조근조근 부인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강원랜드 채용과는 전혀 무관한 지위다. 강원랜드 인사 과정에서 행사하거나 남용할 직권이 없기에 무죄라는 게 염 의원 변호인의 주장입니다. 요약하면 염동열 의원이 국회의원이긴 하지만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 청탁을 한 적도 없고 설령 했더라도 위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남용할 직권도 없으니 업무방해와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염동열 의원은 지난 2012년에서 2013년 사이 최응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과 공모해 자신의 지인 및 지지자들의 자녀 등 39명을 강원랜드에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염동열 의원의 지역구는 강원도 영월, 평창, 정선입니다. 정선은 강원랜드가 위치한 곳입니다. 여기에 염동열 의원은 카지노를 관리 감독하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입니다. 최응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지난달 16일 자신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염동열 의원이 강원랜드 커피숍에서 만나 직접 명단을 주었고 불가능하다는 뜻을 전했지만 꼭 부탁한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카지노를 관장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이 꼭 부탁한다며 청탁을 했다는 것이 최응집 전 사장의 말입니다. 관련해서 전국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는 최응집 전 사장과 측근이 강원도 내 국회의원들에게 5천만 원을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해 염동열, 권성동 의원과 정문원 전 의원 등 3명을 지난 5일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강원랜드를 둘러싼 비리가 점입 가경이다. 채용 비리로 시작돼 수사 외압이 불거지더니 급기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전국노의 주장입니다. 점수 조작 채용 비리에 대해 강원도를 위해서 그랬다. 당시에는 관행이었다는 전직 강원랜드 사장과 청탁한 적도 압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는 현직 국회의원.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청탁을 했어도 위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염동열 의원 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국정원 특활비 상납 항소심 재판부는
국정원장은 회계관계 직원이 아니어서 국고손실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전직 국정원장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바로 어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여러 생각이 듭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오늘 열린 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등 20여 명의 증인을 무더기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이 법관과 법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법행정제도 개선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7.8%가 신설되는 사법행정회의는 심의,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 기구가 돼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세계 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김수현 수원지검 평택지청검사 등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한 검사와 검찰 공무원 등 14명을 2018년 우수 인권 공무원으로 선정해 표창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 대법원장으로는 처음으로 육군 제1사단을 방문해 여러분의 노고 덕분에 대한민국 국민은 후방에서 번영과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군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12월 1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